올 연말 대목에 미 소매업계가 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파격 할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얼어붙는 바람에 집값이 15 내지 20% 폭락할 것으로 연방은행이 경고했습니다. 미 기준금리가 12월과 내년 봄까지 1% 더 올라가 5%를 넘기게 될 것으로 연방은행장들이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보험회사가 폐암 조기 진단 커버리지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아시안들의 이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스테니 호이어 하원 대표가 지도부에서 물러나고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새 하원 의장이 등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인 올 연말 대목에 소매업계가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폭탄 세일을 예고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지갑을 계속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월마트와 타겟 등 대형 소매업체들은 공급난이 해소돼 충분히 쌓아두었던 재고 상품들을 밀어내며 팬데믹 이래 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파격 할인 세일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해 최대 쇼핑 시즌인 올 연말 대목에는 미국민들이 좀처럼 볼 수 없었던 폭탄 세일이 펼쳐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7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업계 상황이 지난해와는 180도 달라져 올 연말 대목에는 대형 소매업체들이 충분히 축적했던 재고 상품들을 밀어내기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 폭의 할인 세일을 예고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소매업체들은 공급난이 거의 해소돼 충분한 상품들을 쌓아놓고 있었고 최대 쇼핑 시즌인 연말에는 재고 처리에 중점을 맞춰야 하는 시기여서 최대 폭의 할인 판매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연말 대목 세일을 10월로 앞당겨 시작했으나 충분한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11월과 12월에도 지속적으로 파격 할인 판매를 실시할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생산 업체들도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로 소매업체들에 제시했기 때문에 폭탄 할인이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팬데믹 3년 만에 연말 대목이 완전 정상을 되찾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최대 쇼핑 시즌인 연말 대목에 기본이 50% 반값 할인이었고 많게는 80% 안팎까지 폭탄 세일을 한 바 있는데 올 연말 대목에 그 같은 폭탄 할인이 3년 만에 재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류와 가전제품, 전자제품, 장난감과 가구 등은 이미 10월부터 가격 하락이 시작됐고 단순히 파격 할인이 10월로 앞당긴 게 아니라 11월과 12월에는 더 큰 폭의 폭탄 할인을 지속해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려는 전략을 펼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올 연말 대목의 상황이 지난해보다 180도 달라진 배경에는 공급 대란이 거의 해결됐고 고물가, 고금리로 수요는 다소 냉각돼 팬데믹 이전으로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뉴욕 연방은행은 공급망 압력 지수가 10월에 최저치로 떨어져 그만큼 공급 대란은 사실상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서부 LA 롱비치 항구에는 지난해 109개 컨테이너 선박이 엉켜 있었으나 현재는 6,000척에 불과해 공급 대란을 거의 해소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각 업체들의 CEO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제때 상품을 공급받지 못해 연말 대목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는 비율이 11%에 불과해 지난해 80%에서 급감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전미 소매연맹은 올 연말 최대 쇼핑 시즌의 총 매출이 지난해보다 6에서 8%는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10월부터 12월까지 4분기의 연말 대목 경기만 잘 살린다면 내년에는 불경기에 직면해도 가볍고 짧은 침체 후 급반등하는 소프트 랜딩이 다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얼어붙는 바람에 집값이 15 내지 20%는 폭락할 것으로 민간기관에 이어 연방은행도 경고했습니다. 주택가격을 추적하고 있는 달라스 연방은행은 팬데믹 2년여 기간 동안 20% 급등했던 미국 내 집값이 15 내지 20%는 급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팬데믹 기간 중 2년간 20% 이상 급등했던 미국 내 집값의 거품이 터지면서 15에서 20%가 다시 폭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민간 경제 분석기관에 이어 연방은행도 집값 폭락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주택가격을 추적하고 있는 달라스 연방은행은 15일자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내 주택가격이 앞으로 15 내지 20%는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달라스 연방은행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올 1월 3%에서 현재는 7%로 2배 이상 급등하는 바람에 주택 거래가 급속 냉각됐기 때문에 상당한 집값 조정으로 집값 하락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달라스 연방은행은 집값이 15 내지 20% 급락하면 미국민들의 개인 소비는 0.5 내지 0.7% 감소하게 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는 물가 잡기를 위한 연준의 연속 금리 인상으로 모기지 이자율이 7% 이상으로 2배 급등하는 바람에 주택 거래가 거의 얼어붙었고 집값 하락과 소비 냉각으로 악순환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앞서 판테온 거시경제학의 수석 경제학자인 이안 세퍼드슨 분석가도 미국 내 집값이 내년까지 20%는 급락할 것으로 경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주택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여파로 모기지 이자율이 올 초에 비해 2배 이상 급등하는 바람에 주택 거래가 얼어붙고 집값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올 1월 3%에서 현재는 7%를 넘겨 2배 이상 급등했으며 주택 거래는 8개월 연속 하락하며 집값도 8월에는 2.6%나 급락했고 20대 도시들에서 전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 주택가격은 팬데믹 2년간 집값이 실가격으론 40 내지 50%나 폭등했고 물가 인상을 반영해도 20% 이상 급등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모기지 이자율의 2배 급등으로 주택 거래가 얼어붙자 미국의 주택시장이 거품이 터지고 가격 조정기에 접어들어 내년 중반까지는 집값의 폭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다수의 분석기관들이 경고해왔습니다. 민간 경제 분석기관들에 이어 연방은행까지 집값 폭락을 경고한 것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주택시장이 내년까지 상당 기간 집값이 하락하는 조정기를 거칠 수밖에 없지만 2008년과 같은 주택시장 붕괴는 없을 것으로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해 마지막인 12월과 새 1월과 3월에도 계속 인상돼 내년 봄까지 1%포인트는 더 올려 5%를 넘기게 될 것으로 연방은행장들이 예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장은 내년 봄까지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이상 더 올려 내년 봄에는 최소한 4.75 내지 5%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공개 언급했습니다. 물가 잡기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물가와 고용 지표를 보고 판단한 결과 내년 봄까지 기준금리를 최소한 1%를 더 올려 5% 금리 시대를 맞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의 메리데일 은행장은 연준은 앞으로 금리 인상을 중지하기 전에 현재보다 기준금리를 최소한 1%포인트는 더 올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연방은행장은 금리 인상을 중지하는 방안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현 단계에선 금리 인상 폭을 조정하는 문제만 논의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연방은행장들의 최근 언급으로 미루어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마지막인 12월 13일과 14일의 회의와 새해 1월과 3월 회의 때까지 세 차례에 걸쳐 최소 1%포인트를 더 올리게 될 것으로 CNBC는 해석했습니다. 그럴 경우 12월 14일에 속도 조절에 들어가 0.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은 현재 3.75 내지 4%에서 12월 회의 후에는 4.25 내지 4.5%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 연말과 내년 봄까지 최소 1%포인트를 올리려면 새해 1월과 3월에 각 0.25%포인트씩 두 차례에 걸쳐 0.5%포인트 더 인상하게 됩니다. 내년 3월 회의 후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4.75 내지 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연준은 CPI 소비자 물가가 10월에 7.7%로 전달의 8.2%보다 크게 둔화시켰으나 미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필수품과 주거비 등은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어 연속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나친 졸라매기로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악순환시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12월 회의부터 4연속 0.75%포인트에서 0.5%포인트 인하로 속도 조절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 1월과 3월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은 멈추지 않고 특별하게 경기 지표가 급락하지 않는다면 인상폭만 0.25%포인트씩으로 더 조절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 하원 공화당, 상원 민주당의 분할 구도로 바뀜에 따라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스테니 호이어 하원 대표가 지도부에서 물러나고 공화당의 케빈 맥켓이 새 하원 의장이 등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스테니 호이어 하원 대표가 지도부 은퇴를 공식 발표했고 하원 다수당을 탈환한 공화당은 새 하원 의장 후보로 케빈 맥켓이 현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의 11월 8일 중간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 이상 지나 하원 공화당, 상원 민주당의 권력 분정 구도가 확정됐습니다. 연방 상원의 다수당은 민주당이 극적인 역전승으로 50석을 확보해 그대로 유지한 데 이어 연방 하원의 다수당은 공화당이 과반인 218석을 넘겨 면도날 차이 남아 4년 만에 탈환했습니다. 이로써 연방 하원의 양당 지도부가 전면 교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스테니 호이어 하원 대표가 차기 118대 회기에서는 지도부에서 물러나고 평의연직만 유지키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최초의 여성 하원 의장이라는 역사를 쓰면서 민주당 하원을 20년 이상 이끌어온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하원 본회의장 발언을 통해 새해 1월 118대 회기에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물러나 차세대들에게 맡기고 평의원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And with great confidence in our caucus, I will not seek re-election to Democratic leadership in the next Congress. For me, the hours come for a new generation to lead the Democratic caucus that I so deeply respect.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007년 미국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에 올라 2011년까지 첫 번째 의장을 지낸 후에 소수당 대표가 됐다가 2019년부터 올 연말까지 두 번째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오바마 시절 ACA 오바마 케어, 바이든 시대의 미국 구조법 등 초대형 입법을 이끌었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새해 연두교수에서 대통령 연설 원고를 찢어버리는 강단을 보였으며 두 차례 트럼프 하원 탄핵을 주도했습니다. 소수당으로 바뀌는 민주당 하원에서는 80대의 넘버1과 넘버2가 동시에 물러남에 따라 뉴욕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하킴 제프리스 하원의원이 소수당 하원 대표로 유력하게 거명되고 있습니다. 하루 앞서 공화당은 하원에서 과반인 218석을 확보하고 중간선거를 마친 지 일주일이나 지나 연방 하원 다수당 탈환을 확정했습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2023년 1월 3일 시작하는 118대 새 회기에 하원의장 후보로 케빈 맥카시 현 하원 대표를 선출했으며 새 회기 개막에 맞춰 하원 전체회의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로 공식 선출하게 됩니다. 연방 상원의 다수당은 민주당이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가 다수당 대표를, 미치 매커넬 공화당 상원 대표가 소수당 대표를 계속 맡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